오늘 2부와 3부는 최근 한 이슈에 대한 여야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토론 진행했고요. 오늘 3부에서는 좀 짧게나마 이 문제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환 검사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두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대 4 좀 뭐 경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복 기소보다는 보복 탄핵이 더 나빠. 헌재가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보복성 탄핵이라는 정치권의 시각이 있었고 이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복 기소라고 하는 게 이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북 송금건으로 다시 기소를 해서 이게 이제 보복 기소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또 끌고 와가지고 기소를 해서 결국 벌금을 받아내는 이 과정이 받아내려고 했던 그 과정이 과거 사건에서 간첩 조작 사건에서 조작이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검사들이 공격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복으로 그 당시 피의자를 다른 사건으로 다시 입건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근데 어제 헌재의 판단은 그렇다고 파면까지 가는 거 과하지 않은 이런 판단이었던 건가요? 이게 지금 이게 내용을 잘 보시면 5대 4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신 분은 6분이세요. 근데 남용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오히려 그 인정 안 하신 세 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쟁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의 판단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그런 대법원 판례들이 축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기여해왔던 30년 가까운 된 법조 경력을 가지신 법관 출신이신데 그런 법리적 기본에 대한 것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일단은 그 세 분은 반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6분이 일단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소권 남용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은 지나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그냥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인사소청위원회 수준밖에 안 되는 결정이구나. 인사소청위원회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체계하에서 각 주체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민주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결정은 곧 법으로 구성이 되고 그 법은 모든 국민들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 대표자들이 이 공직자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소환하려고 하는 그 결정이 이른바 탄핵 결정이거든요. 그래갖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위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건 중대한 위법이 아니야 하면서 기각을 하는 건 주권자의 의지를 배신하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되는 민주적 정당성, 대등한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개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 국민을 배신했을 때 그 국민을 배신했다는 판단을 국회가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재량권 남용 운운하면서 또 사법심사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거를 기각하는 거는 상권 분립 존중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런 판례 헌재 입장이 확립된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거든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재가 내세운 기준이 그거였어요.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란 존재는 단순한 위법이 아닌 중대한 위법의 경우에만 탄핵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탄핵이 된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면 다 탄핵 의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헌재가. 이것도 재판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공소권 남용이 됐다 하고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다른 거거든요. 공소권 남용이 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 이건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공소권 남용이
됐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을 하는 과정이 과실도 있을 수 있고 고의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또 이 사람에 대한 그 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당연히 고의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보복 기소라는 단어에 근데 고의적이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는 왜 그러냐면 왜 이 검사에 대해서 헌재 이런 결정이 났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것도 뭐 가벼운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호성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사가 그 당시 평검사였다는 거예요. 평검사가 이제 공소유지하고 기소한 거거든요. 4년 전에 기소유했던 사건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결재 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사 불기소 처분 받았잖아요. 시효가 지나가지고. 근데 평검사가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이걸 기소유예 처분 다시 공소 제기를 했겠어? 이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깔린 거죠. 이거를 이 사람한테 다 책임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불문하고. 아니 근데 저희 지금 좀 오해하고 계신 게 그걸 불기소하거나 뭐 이렇게 그분들이 시효가 지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옷을 다 벗으셨어요. 그 전에 현직 검사가 아니라 현직 검사가 아니어가지고 탄핵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탄핵 대상을 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탄핵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 형사적으로 절차 회부됐었어요. 근데 다 무혐의 결정이 났고. 아니요.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자신들 이른바 제19 감사기로 아무리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고 판결로서 확정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처벌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이게 공소처에 수사를 했는데 이 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 이분들 끝났고요. 근데 그때는 네 분이었단 말이에요. 결재 개선상에 있는 분들. 근데 이 안동환 검사만 현직에 있어가지고 탄핵 절차를 진행한 거잖아요. 근데 안동환 검사가 그 당시 평검사로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걸 진행했겠느냐라는 판단이 깔려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분한테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정에 있어서. 몸통은 어디 가고 꼬리만 처벌하느냐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관심사가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가 이 사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실형까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가 자신의 기소권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에 누구와 모의해서 고소 고발을 의뢰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처리한 거거든요. 고발 사주권이죠. 그렇죠. 이른바 고발 사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발 주체가 사실상 검사였다면 검사가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자신이 처리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직권남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 사건 결정과는 좀 다른 취지로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직급의 검사입니다. 지금 그 막내 검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차장급이니까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만이 가질 수 있는 이른바 전과 조회권은 수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기 처갓집 인력 채용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누설하면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사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로 그대로 밝혀진다면 이 또한 사실은 탄핵으로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준성 검사는 이제 정치권에서 논쟁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더 크게 보이는데 어쨌든 공수처의 기소장 내용, 공소사실 내용은 그래요. 그렇지만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그냥 판결문을 넘겼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본인이 서치해가지고 넘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직무와 사실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손준성은 탄핵 기각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나 이정석 그 검사는 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그래요? 어떤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의 직무 관련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향응을 받은 것도 직무 관련성이죠. 향을 그냥 줬겠습니까? 검사이니까 했겠죠.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과조회도 사실은 본인 직무 관련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분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정석 검사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탄핵 절차는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새로운 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심판 과정이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느끼지 않았을까?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없어요.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 있고요. 우리 헌법은 또 뭐라고 되냐면 법률 유보를 해놨어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그 법률은 당연히 검찰청법도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적 말장난이에요. 그건 뭐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주장이죠. 제가 봐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론 삼아서 지금 민주당 주도로 그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던 검사가 3명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네. 탄핵 소추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정말 인정 안 하는데 아마 최초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분명한 법적 판단과 이제 앞으로의 조치가 분명해져야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이 더 이상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 특히 손준성 검사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은 검사가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스스로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사건이고 권력기관이 스스로 검찰이 권력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정석 검사 사건은 정말 그래요. 사적 권한 남용.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처갓집의 사익을 위해서 검사가 가진 권한을 남용했느냐. 이건 정말 파렴치한 부패 범죄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탄핵 소추권이 좀 남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비일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치권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징계 절차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결의안이 통과되는 날 이틀 전날부터 검사 탄핵안이 발의가 돼요.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통과시켜요. 그리고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는 이미 9년 전 거를 갖다 탄핵을 시킨 거예요. 자, 부당 당을 떠나서 굉장히 정치권 이해관계 맞춤형이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이 손준성이도 마찬가지고 이정섭은 누구냐? 수원지검 차장검사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잘못인데 그것을 탄핵 절차에 휘부해가지고 온갖 세간에 관심을 끌도록 하는 이 부분 검찰의 압박을 위한 탄핵 절차의 오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치권이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 근데 저는 오히려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